여러분, 우리 경제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파왔습니다. 작년에는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이 사실 바닥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최악으로 떨어졌고요. 올해는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작년보다가 더 심각한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침체가 지금 오랫동안 계속된다는 이야기예요. 경제 침체가, 경기 불황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가장 심각한 것은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영업이죠. 경기가 좋으면 자영업자 매출은 뚝뚝 올라가죠. 뚝뚝 떨어지는 게 쑥쑥 올라가죠. 반대로 경기가 나쁘면 뚝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뚝뚝 떨어진 지가 작년, 올해 계속이에요. 작년에 저도 국밥집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많이 떨어질 때는 월간 기준으로 보면 30%까지 떨어졌었어요. 20%는 기본이었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뭐 50%, 60%는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뭐 고위험 시설 군 같은 경우는 80%, 90%까지도 떨어진다고 할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여기저기서 망하는 소리,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당장 올 7월까지만 하더라도 자영업자가 엄청 망했어요. 554만 8천 명이 7월에 자영업자 추인데 그 중에서 12만 7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을 감안한다면요, 적어도 20만 명 넘게 자영업자가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20만 명 넘게. 자영업자가 이렇게 20만 명 넘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자영업자가 세 들어있는 그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건물은. 자영업자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그 건물에서 빠져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건물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그 건물도 위험해집니다. 왜냐고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이게 장기로 가잖아요. 계속해서 임대가 안 되면 이제는 관리비 부담에다가 이자 부담에다가 급기야는 생활비 부담까지도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자산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건물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이게 노후 자금으로 좀 편안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심각한 충격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연끌해서 그 건물을 인수했던거나 혹은 구분상가 있잖아요. 구분상가. 이 가가호호로 이렇게 분양하는 구분상가. 구분상가를 내가 연끌해서 샀단 말입니다. 제가 있던 그 식당만 하더라도 그게 10억 정도 된다고 해요. 실평수가 16평밖에 안 됐습니다. 17평. 그중에 저는 주방을 7평 쓰고 매장을 10평을 썼거든요. 그게 1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상가 대출을 10억 중에서 80%까지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8억까지 해준 거죠. 그러면 2억만 있으면 상가 하나 가지는 거예요. 아, 노후에 이만한 거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부분 사죠. 그러면서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아, 임대 수익률 5% 보장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대 수익률 5%. 요즘같이 기준금리가 0.5%고 정기예금금리가 0.81% 이 정도 상황에서는요, 5% 보장 아주 엄청납니다. 그래서 덥석 계약을 해요. 그런데 그게 되나요, 어디? 적어도 10억이면 5% 보장을 한다면 한 달에 한 450만 원? 450만 원은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는 5천만 원이 돼서 5%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호구가 아닌 이상 저처럼 첫 창업을 하면서
호구가 아닌 이상 쉽게 가게들을 5%나 주고 계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 잘 되는 번화가 사거리에 가게든가 말이에요. 그것도 모서리 가게 말입니다. 그런 가게가 아니고서는 요즘 5% 받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 5%안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자 비용도 감당을 못해. 생활비는 고스하고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건물주들, 특히 구분상가를 받은 사람이나 혹은 노후에 임대료를 받으면서 뭐 즐긴다? 뭐 이런 표현이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낸다. 그러기 위해서 작은 꼬마 빌딩을 좀 무리하게 샀던 사람들은 앞으로 한두 달 이내에 이게 경기가 잘 풀려서 사업자들, 개인 사업자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들이 임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을 맞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지금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오히려 폐업이 더 늘어납니다. 폐업이. 폐업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지원사업 신청 현황이거든요. 이게 폐업점포 지원사업은요 2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폐업을 한다고 했을 때. 작년 2019년에는요 6,50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요 8월 말 현재 7,745건이에요. 폐업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폐업이 많아진다는 이야기. 게다가 업종별로도 보면요. 음식 숙박이나 도소매, 상품 중개나 소매업이고요. 스포츠 오락, 기타 서비스, 교육이에요. 거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 말은요. 구분상가나 혹은 작은 꼬마 빌딩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창업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장사가 안 되거든요. 올해 들어와서는요 더더욱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난 8월에 코로나19가 2차로 확산하면서 고위험시설군이라고 하는 12개 업종 전부 다 2달간 영업 정지 맞았죠. 그러면서 이게 꼬마 빌딩 중에서도 규모가 좀 더 큰 꼬마 빌딩에까지 충격을 주고 있어요. 규모가 좀 더 크다 이러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안 간다는 뜻이에요. 고위험시설군을 보면 PC방 있죠. 그죠? 노래방 있죠. 감성 포차라는 거 있죠. 여기다가 뭐 스포츠 센터 있죠. 실내 공연장 있죠. 뭐 단란 주점 있죠. 뭐 이런 교육 중에서도 서비스 업체 중 100인 이상 학생들이 100인 이상 되는 그런 교육 서비스 업체 있죠. 이렇게 규모가 큰 고위험 시설군으로 묶여서 그런 자영업자들이 결국은 그들도 한 2달 장사 못하고 2달 장사 못하잖아요. 그럼 이거 회복하는데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시간이 꽤나 걸려요. 바로 소비자들이 와서 식당을 이용하거나 손님으로 또 오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거기 문 열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작은 꼬마 빌딩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더 큰 꼬마 빌딩까지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고요. 여기에 가장 많이 폐업하는 게 요즘 PC방들, 노래방들이 굉장히 폐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용산 전자상가에 가면요. PC들이 복도까지 점령을 하고 있다고 해요. PC 서버들이. 그만큼 PC방이 많이 지금 폐업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물주나 이런 쪽도 지금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건물에 들어가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지금 굉장한 위험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이래요. 한두 달. 이들이 나가는 것도 한두 달이고요. 들어오는 것도 한두 달인데 비어있는 건물이나
구분 상가에는 들어와야 되고요.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그런 자영업자 상가에는요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신용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그나마 신용 위험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2020년 들어서는 1분기에 76.4까지 올라갈 정도고요. 2분기는 64.5까지 올라갈 정도입니다. 여기에다가 보정 수요는 얼마나 커졌습니까? 보정 수요는 93.7이에요. 신용 보정을 이만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위험에 대한 노출을 어떻게 하면 내가 상쇄할까를 고민한다는 이야기예요. 2분기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3분기도 내수가 좀 좋아졌다. 그래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뭐 플러스가 됐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쉽지 않다,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아직까지는 만연하고 있다보다는 뭐 계속 회자되고 있다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구분상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분상가는 건물주들 자체가 비어있는 상가도 굉장히 많고요.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버텨내겠다는데 얼마나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돈이 잠겼잖아요. 여기에다가 임대료를 받아서 생활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관리비를 내야 되는 처지에 있으니까요. 구분상가 10평 11평 정도 되면요 관리비가 아무리 적게 나와도 한 달에 4, 50만 원은 훌쩍 넘습니다. 4, 50만 원은. 그러면 계속 내면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팔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 돈 중에 일부를 건져서라도 생활을 하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돈을 많이 들여서 꼬마 빌딩을 인수한 사람들은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계속 버텨주면 좋은데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형국이라서 월세도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대출에 대한 부담은 점점 커지고 이자에 대한 부담은 커지거든요. 이게 한두 달 안에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도 건물주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매출이 떨어지거나 실직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요. 대출을 1년 정도 연기를 시켜준다고 그랬잖아요. 대출 만기 연장을 1년 정도 무조건 해준다고 정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그걸 위안 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건물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거는요. 진짜 재미있는 거는 지금 시중에 자금은 넘치잖아요. 시중에 자금이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3,102조입니다. 광의의 통화량이. 그러니까 이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어디로? 요즘은 상업용 빌딩이라고 하는 꼬마 빌딩으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샀던 사람들은 많이 끌어서 사서 이자 부담도 크고 지금까지 버티기도 힘든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산가들이 지금 빌딩 누가 안 내놓나 좋은데 안 내놓나 이렇게 눈을 쉽게 말하면 크게 뜨고 있다는 그런 아이러니하는 상황도 지금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양이 클 때는 공급이 클 때는 도대체 어떻게 버텨내야 할지 아마 그들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들도. 어쨌든 한두 달이 지금 있는 구분상가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꼬마 빌딩 무리하게 꼬마 빌딩을 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명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